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다. 발표를 맡게 될 때도 있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다. 말실수할까 두렵고 청중들의 사소한 반응에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카민 갤로의 최고의 설득을 통해 발표, 스피치 등 남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청자를 우리가 하는 말에 집중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억에 남는 스피치가 있는가?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최초로 세계에 내보이며 했던 스피치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스티브 잡스는 간결한 PPT 슬라이드만으로도 청중을 집중하게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설득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여기서 설득이란 계약을 따내는 것처럼 사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말과 글로 믿음, 태도, 행동을 바꾸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등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말했다. 에토스는 화자의 진실성과 도덕성, 파토스는 청자의 감정 상태, 로고스는 논리이다. 보통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서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에토스 60%, 파토스 30%, 로고스 10%라고 말했다. 즉 스피치를 할 때 데이터를 제시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누가 스피치를 하는가, 그리고 청자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 스티브 잡스의 스피치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가 스티브 잡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피치에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파토스, 청자의 감정이다. 청자의 감정을 공략해야 그들은 우리의 말에 집중하고 설득된다. 그리고 청자의 감정을 가장 잘 공략하는 방법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이야기,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앞서 말했던 파토스를 공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두서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면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다. 스피치에서 이야기를 제시할 때 어떤 특징들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한 스피치 중 자신의 이야기를 한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An exceptionally short-lived marriage had imploded, and I was jobless, a lone parent, and as poor as it is possible to be in modern Britain without being homeless. So why do I talk about the benefits of failure? Simply because failure meant a stripping away of the inessential. I stopped pretending to myself that I was anything other than what I was, and began to direct all my energy into finishing the only work that mattered to me. Your qualifications, your CV, are not your life, though you will meet many people of my age and older who confuse the two. Life is difficult and complicated and beyond anyone's total control, and the humility to know that will enable you to survive its vicissitudes. 잘 살펴보면 이야기가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부분에서 결혼 생활, 직업을 잃고 방황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했고, 중간 부분에서는 고난에 굴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변화에 대해서 말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변화를 통해 얻은 삶의 교훈에 대해서 말했다. J.K. 롤링 이외에도 최고의 설득에 등장하는 셰릴 샌드버그,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하워드 슐츠 등 테드 명사부터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까지 스피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시할 때는 이와 같이 3막 구조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3막 구조를 이루는 이유는 3이 어떤 패턴을 형성하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스피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3막 구조를 생각하도록 하자. 3막 구조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스피치 전체의 틀을 짤 때에도 유용하다. 만약 당신이 스피치를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자 한다면 설득력 있게 문제 제기를 한 후 힘들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감정을 건드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요청하는 것으로 3막 구조를 짜볼 수 있다. 또한 첫 부분에서 롤링이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난을 겪었던 경험을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감추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솔한 태도로 나는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이 이야기에 극복할 요소가 있다면 더욱 좋다. 악당, 숙적 등 고전적 내러티브를 따르는 요소가 있다면 교훈을 이끌어내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첫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라. 둘째, 산막 구조를 이용하라. 셋째, 진솔한 태도로 말하라. 넷째, 극복한 요소를 넣어라.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충분히 좋은 스피치이지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 청자의 더 높은 집중을 이끌어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마지막 필살기를 소개하겠다. 바로 기대 위반이다. 위반은 부정적인 양상을 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가 막 시작되려는데 누군가 통화를 하면 대단히 짜증스럽다. 극장에서는 조용한 상황을 기대하는데 누군가 그것을 깬다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피치에서는 위반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다음 스피치를 살펴보자. I brought some here so you could experience this. We'll let those roam around the auditorium a little bit. There. There's no reason only poor people should have the experience. 빌 게이츠는 테드 강연에서 말라리아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모기 몇 마리를 가져와 강연장에 풀며 가난한 사람들만 모기에 물릴까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유는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가 강연장에 모기를 풀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기에 청자들은 더욱더 그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된다. 또 하나의 스피치를 살펴보자. Today, we're introducing 3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I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The second i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스티브 잡스 2007년 아이폰 공개 스피치에서 그는 먼저 애플이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신적인 휴대폰,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 기기 3가지의 제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하고 사실 이 3가지 제품이 한 가지 제품이라고 밝힌다. 청자들로 하여금 3가지 제품을 공개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든 뒤 사실은 3가지 기능이 합쳐진 한 가지의 제품이라고 밝히며 그들을 더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런 청자의 기대를 위반하는 스킬을 사용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평범한 내용도 청자의 기억에 강력하게 남길 수 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짜임새 있는 스피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